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전기 기능사 필기 전기설비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백열전등 또는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전압은 일반적으로 몇 볼트 이하인가? 자, 여기서 옥내 전로라는 건 우리 집 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지전압은 일반적으로 몇 볼트 이하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해설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요 그림입니다. 자, 요게 그냥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 내에 여기 백열전등을 설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백열전등. 이때에 요 백열전등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규정인가 좀 암기하세요. 규정. 300볼트 이하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집에서 쓰는 전압은 몇 볼트예요? 220볼트죠. 그 220볼트가 대전압 300볼트 이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라보면 답 3번이네요. 답은 3번. 문제 2번.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의 명칭은? 우리 이 지선을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이제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지선. 이렇게. 지지선 중간에 넣는 애자의 명칭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거 전주 많이 보고 있죠? 전주. 자, 이게 전봇대 전주인데, 이 전주가 쭉 전선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전선. 뭐 전주가 또 있으면 이렇게 전주.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또 매달려서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주 입장에서 보면, 자, 전선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세. 그죠? 그러면 이 전주가 그냥 가만히 혼자 있으면 이쪽으로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가 이쪽으로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지선이라는 걸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선. 만약에 도로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 세울 수 없으니까 지지선을 이렇게 해서 다시 보조 전주, 보조 이렇게 지짐을 하나 세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선을 내려서 얘를 이렇게 일로 못 기울어지게 이렇게 잡아매는 거. 요걸 지지선이라고 해요. 지지선. 그러면 지지선 중간에 이렇게 이게 지지선인데 지지선 중간에 넣는 요 애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구형 애자입니다. 이렇게 이 애자가 좀 동그랗죠? 공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형이에요. 구형. 이거 꼭 기억하세요. 또 구형의 역할은 뭐냐면 이 전봇대, 그러니까 전주의 위에하고 대지 쪽하고 절연을 시키는 거다 보시면 돼요. 혹시나 있을 어떤 고장 전류 같은 게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호를 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3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 필요한가? 자, 3로 스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3로. 우리 3로 스위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지금 여기 문제처럼 전등 한 개를 두 군데에서 껐다 켰다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계단에서 주로 사용하죠, 계단. 우리 계단에 올라가기 전에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딱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다 올라갔으니까 불을 꺼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딱 오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군데 이상에서 전멸을 할 수 있는 거. 요게 3로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3로 스위치를 제가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가 이게 전구예요, 전구. 이렇게. 전구라고 가정하자고요. 이 전구에 우리 단상이면 220이 들어오면 이 전구가 켜지겠죠. 전구가.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군데서 켜려고 여기다가 3로 스위치 하나 달고, 자, 여기다가 3로 스위치,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에서 한번 얘를 껐다 켰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3로 스위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 단자가. 이쪽에는 공통 단자고 여기는 연락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3로 스위치에 여기 하나, 둘, 요거는 연락선이라고 해요. 연락선. 우리가 부를 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전등을 켜려면 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전원. 이걸 전원이라 할게요. 전원. 이렇게 전원. 교류 전원입니다. 여기서 전선이 몇 개 나와요? 전선이 한 가닥, 두 가닥 나오겠죠? 220이라 가져갈게요. 220. 자, 요 두 가닥이 이 전등에 들어가면 켜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전등의 한 선을 이렇게 연결해요. 여기다. 이렇게. 전등의 한 선을. 그 다음에 요 한 선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스위치의 접점이 맨 처음 요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고 요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스위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한 선을 이렇게 전등에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계단 1층이라 볼게요. 계단 1층. 1층에 올라가기 전에 불을 켜고 올라가서 2층에서 불을 꺼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이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두 개소에서 전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전등에 이렇게 해서 전선 한 개, 만약에 교류에는 극성이 없지만 얘를 그냥 플러스라고 해보자고, 플러스. 자, 플러스는 들어와 있어. 이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만 여기로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를 따라가 보니까 쭉 따라가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끊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1층에 가서 스위치를 일로 딱 켜는 거예요. 일로 탁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죠,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쭉 따라가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얘가 불이 반짝반짝 켜져. 이렇게. 여기를 스위치 1층 올라가기 전에 탁 켰어. 그러면 불이 들어오니까 이제 계단을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2층에서 스위치를 꺼야 돼. 자, 지금은 불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잖아요. 여기를 스위치를 2층에 가서 이제 탁 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탁 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스위치 접점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니까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전기가 와서 여기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스위치가 끊어졌잖아요. 여기로 연결된 거죠? 끊어져서 못 가는 거예요. 스위치가 이 전등이 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걸 요거를 3로 스위치 1개, 요거를 3로 스위치 2개. 즉,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하다? 최소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요게 3로 스위치 개념입니다. 답 3번입니다. 문제 4번. 가공전설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지표상 몇 센티미터까지 부분에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이 문제 역시 지선에 관한 문제인데 지선은 용어가 지지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KC 규정에서.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이 선들이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이 없다고 볼게요. 얘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전주는 끝에 전주다 보시면 돼. 여기에 전주가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전주가 많이 있어서 전선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에 의해서 이 전봇대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장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이 전주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겠죠.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달았다? 지지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고정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도로고 차도면 여기다가 지지선 이렇게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차도에. 그래서 이렇게 가서 다시 보조 지짐을 설치 후 이렇게 지선을 연결한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요거 물어본 거예요. 자, 요게 철봉인데 이 철봉은 땅에다가 여기 전주 받침대에 딱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 지지선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철봉이 녹슬어서 부식되면 얘가 끊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요만큼 부분, 여기 진한 부분, 이 부분을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어떤 부식 방지 대책을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지표상 몇 센티미터까지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땅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여기 지표상 30cm까지는 내식성이 있는 재료로 부식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센티미터냐 물어봤으니까 3번 30cm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문제 5번. 주택 등 소규모 전기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전기 방식은? 자, 주택이라는 건 우리 집입니다. 자, 우리 집에 전기를 얼마짜리 사용하냐면 단상 220V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방식이 단상 2선식입니다. 자, 여기서 상이란 건 뭐냐면 기전력이 나오는 곳을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코일 이 부분을 상이라고 해요. 상. 지금 상이 하나 있죠. 그래서 단 하나 있다. 단상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 몇 가닥? 선이 한 가닥, 두 가닥. 그러면 상은 하나고 선이 두 가닥이니까 단상 2선식이에요. 그럼 우리 집에 단상 2선식에 전압은 몇 볼트 나와요? 이게 220V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1번입니다. 문제 6번. 조명기구의 용량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F40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 꼭 가져가야 돼요. F40. 자, 우리 그림 보면 심벌은 이렇게 생겼어요. 심벌. 도면에 들어가는 심벌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F40이라고 써 있어요. 자, 요 심벌이 무슨 심벌이냐면 형광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 F도 형광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F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0은 뭐냐면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 즉,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예요? 형광등 40와트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F40이 어떤 거냐 설명, 맞는 거 어떤 거냐 물어봅니까? 형광등 40와트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인데, 참고로 우리 1번의 수은둥은 기호가 H예요. 그래서 H40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등 N입니다. N40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메탈 할라이드 등 얘는 M이에요. M4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F40은 형광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지중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지중함. 이렇게 생긴 게 지중함이죠. 이 지중함은 어떤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지중함. 첫 번째, 보기에 견고하고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 압력에 견디는 구조. 맞죠? 견고해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대지에 설치해 놓으면 뭐 차 같은 게 뭐 다닐 겁니다. 거기에 견디는 구조여야 된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지중함 안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 자, 이 뚜껑은 이 시설한 자 위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얘도 맞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은 우리 KC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번 보니까 4번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이 지중함에 뭐 조명이나 뭐 세척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꼭 이렇게 해라 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는 4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8번.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금속관 공사에서 직각으로 배관할 때 사용하는 것은? 자, 요것도 우리 책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금속관을 직각으로 만들 때, 자, 노멀밴드, 이게 노멀밴드입니다. 요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니버셜 엘보라는 요 장치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가 시설할 때 많이 사용하고, 요거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지금은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노멀밴드로 선택해야 되고 얘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답은 노멀밴드 4번에 있네요. 답 4번입니다. 문제 9번.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여기 화학류의 분말이 있다는 건 이 장소가 어떤 장소? 위험한 장소입니다. 위험 장소. 자, 위험 장소에서 우리가 공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 장소에 사용하는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방식은 요거예요. 금속관 공사. 그거 암기해 놓으세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문제 10번. 전선 접속 시 사용되는 슬리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슬리브라는 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처럼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리브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 S형 슬리브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P형, 자, B형, 그 다음에 E형. 이건 단말 접속이에요. 단말 접속. 어찌됐건 요건 우리 전교반 때 했으니까 종류만 우리 슬리브의 종류입니다. S형, P형, B형, E형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거 보니까 1번에 D형 있죠. D형. D형은 슬리브의 종류가 아니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 1번. 문제 11번. 옥내 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자, 이것도 암기할게요. 자, 우리 현장에서 이런 뭐 사각 박스에 배관들이 와서 이 전선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선을 연결할 때, 뭐 지금은 와이어 커넥터를 썼지만, 자, 이렇게, 이걸 이렇게 두 가닥의 전선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꽈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접속법을 우리는 쥐꼬리 접속이라고 해요. 쥐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쥐꼬리 접속.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2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프로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가? 자, 12번. 전선에 접속할 때, 자, 이렇게 전선을 접속하는데 이 접속된 강도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접속을 하기 전 강도를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그 강도는 20% 이상 그 강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강도의 한 80%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가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에 있는 20% 이상이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3번. 고압 배전반 앞은 스위치를 조작하기 위하여 앞벽과의 사이를 몇 메다 이상 띄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자, 이거 규정이 있습니다. 요게 배전반이에요. 이 배전반 앞벽, 여기 앞에 벽이 있다 보시면 돼요. 이 배전반은 뭐 커버를 열고, 그러니까 여기 문을 열고 이 안에 있는 어떤 스위치, 차단기 같은 거, 어떤 뭐 장치 같은 거를 막 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앞면 앞에 바로 벽이 있으면 이 문도 못 열고 어떤 기기를 조작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앞면이네요. 앞면에 조작 계측면은 이 벽 앞에 있는 벽하고 간격을 이렇게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건 고압 배전반이니까 얘고요. 앞면은 벽하고 얼마 이상 1.5m 이상 띄워야 돼요. 그래서 요걸 좀 암기해야 돼요. 우리 고압이나 저압 배전반은 앞에 있는 벽하고 1.5m 띄워야 되고 특고압, 전압이 높은 배전반은 1.7m 띄워야 된다. 이렇게 앞벽하고의 관계를 여러분이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4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에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의 접속은 몇 턱 이상의 죬 나사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자, 우리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과 금속관을 연결하려면 이렇게 나사산을 내서 여기에 커플링 같은 어떤 기구, 장치를 써서 이렇게 금속관끼리 연결을 해요. 이럴 때 지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한다는 건 위험한 장소겠죠. 자, 위험한 장소에서 이렇게 관을 연결했는데 이게 뭐 풀리거나 하면 그 안에는 전선이 있겠죠. 그런 전선에 전기, 뭐 스파크 같은 걸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과 관 사이 또는 관과 박스 이런 걸 연결할 때는 나사산을 충분히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최소가 얼마냐? 최소 5턱 이상이에요. 5턱. 그러니까 최소 5턱에서 5턱 이상 이렇게 나사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커플링 같은 걸 연결해야 안전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을 암기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요 나사산입니다. 나사산을 5턱 이상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2번입니다. 문제 15번. 로크너트의 사용은 무엇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가? 자, 15번 어렵지 않아요. 우리 현장에서 자, 요거를 뭐 팔각 박스라고도 부릅니다. 요 박스. 팔각 박스. 자, 만약에 여기에 금속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금속관. 그러면 금속관에 나사산을 낸 다음에 금속관과 요 박스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에도 하나 설치하고 안쪽에도 하나 설치한 거. 요걸 로크너트라고 해요. 로크너트. 이렇게. 그래서 이 로크너트의 사용은 무엇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가 했으니까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사용한다.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넣으면 이 전선이 이 금속관의 날카로운 부분에 피복 같은 게 손상될 수 있어요. 그 피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장치를 하나 다는데 그게 부싱이라고 해요. 부싱. 그래서 노크너트와 부싱 두 개 정도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답 1번. 문제 16번. ACSR 약호의 명칭은? 자, ACSR은 결론적으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자, 우리 책에 그림 요거 나와 있죠? 요게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작은 소선이 여러 가닥 구성되어 있는 거. 요거를 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은 강도가 약해. 우리 구리에 비해서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 부분을 강심, 이거 철로 된 거, 이 강심을 넣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송전선용으로 많이 씁니다. 답 2번. 문제 17번. 교류 배전반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계를 직접 주회로에 연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기는?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문제 보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냈습니다. 전류가 크네요. 이게 대전류. 이 대전류를 전류계에 바로 가져오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류를 직접 전류계로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기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기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이 있네요. 자, 여기 전선에 흐르는 전류, 얘가 대전류, I가 엄청 커. 이 큰 전류를 바로 전류계로 가져오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큰 전류, 예를 들어서 이게 100A다. 이 100A 큰 전류를 여기로 가져오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소전류로 바꿔주는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그림 동그랗게 있는 거 있죠? 요게 CT라고 해요. CT. 자, CT가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 우리 계기용 변류기입니다. 변류기. 요거 찾아야 돼요.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A 이 큰 전류를 그럼 얼마로 가져오느냐? 요것도 가져갈게요. 소전류 5A로 바꿔서 전류계에 공급하는 겁니다. 요것도 암기해야 돼요. 우리 CT의 2차 측 전격 전류는 5A를 많이 씁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8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어 배전 장치의 약호 KS의 뜻은? 자, KS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나이프 스위치라고 읽어요. 나이프 스위치. 이게 칼날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리 그림으로 볼까요? 자, 요게 나이프 스위치인데 이렇게 칼날처럼 생겼어요. 칼날. 요거를 열고 닫는 거 이렇게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요게 뭐다? 요게 약호 KS 나이프 스위치라고 부르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9번.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 나사를 덜 재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건 뭐냐면, 자, 어떤 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어, 이렇게. 거기다가 여기 판이 있어서, 자, 이 사이에 전선을 이렇게 꽂아야 돼, 전선. 이렇게. 전선을 꽂은 다음에 이 나사를 막 재면 이게 내려와서 이 전선을 딱 이 도체에 탁 물리는 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나사를 덜 재웠다는 거예요. 이 나사를 꽉 재워서 이 부분이 전선하고 도체가 꽉 닿게 해야 되는데 덜 조이니까 어떻게 돼요? 덜 조이니까 이런 공간이 생기겠죠? 공간이 생기면 이런 거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막 불꽃 같은 거 아니면 아크 같은 게 막 발생해서 화재가 나고 막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덜 죄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누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류가 다른 데로 막 새겠죠? 여기서 꽉 안 조이면 이 지금 전선 옆에 있는 어떤 목재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전기 쪽으로 막 전류가 막 새어나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전이고, 두 번째, 화재 위험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불꽃이나 아크, 스파크 같은 게 이거 튀고 있는데, 여기 옆에 뭐 불에 잘 붙는 어떤 종이 같은 거 있으면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고, 여기가 저항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 접속 부분에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저항이 커지면 우리 I 제곱 R이라는 열이 발생해, 열이 막 발생해서 과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번에 보니까 저항 감소한다. 이 부분의 저항은 떨어지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항 감소는 아니고 오히려 저항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화재 우려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건 답 4번. 저항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문제 20번. 배선 차단기의 심벌은? 자, 20번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심벌 꼭 암기하셔야 돼. 자, 여기 B라고
써 있는 거, 요 B, 요게 배선 차단기예요. 차단기. 자, 그 다음에 E라고 써 있는 거, 요게 누전 차단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선 차단기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예요. 과전류. 그 다음에 이 누전 차단기라는 건 당연히 누전이나 지락 보형이에요. 그러면 B2는 뭐냐? B2. 얘가 과전류하고 지락을 같이 보호하는 장치다 보시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과전류 차단, 과전류 보호 겸용 누전 차단기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 개폐기예요. 개폐기. 그래서 요 심벌 문제는 잘 나오니까 꼭 가져가야 돼요.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과전류 차단, 가전류 보호 겸용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개폐기. 이렇게 4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네요. 지금까지 2025년 제1회 전기 기능사 필기 전기설비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